고전학파 문제 17문제 중에서 1번서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 국민소득 개정의 구성 항목에서 민간 투자가 50이다.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가 각각 40과 60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학습할 때는 그냥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냥 요 놈을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정부 지출이 100이구나.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수출과 수입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순수출은 0이란 얘기죠. 네, 여기다 또 이제 순수출 0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저축이 얼마일까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생산, GDP, 소득,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인데, 순수출은 뭐 필요가 없죠. 어차피 0이니까. 예. 그러면 이 놈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Y 빼기 C 빼기 T 플러스 T 마이너스 G. 이러면 이제 요까지 요렇게 하는 것은 민간의 저축이 되는 거고, 요렇게 하는 것은 정부 저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의 투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조세가 50이다. 그리고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 정부 지출 얼마라고요? 예, 100이구나. 따라 정부 저축은 마이너스 50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투자 지출이 얼마였어요? 50이죠, 그죠?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의 저축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이쪽으로 쏙 넘기면 1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지금은 150으로 남아 있지요. 그렇죠? 경우 실질 이자율과 민간 투자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문제 한번 세팅을 해봐야 되겠죠. 세팅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여기 다 적어 있네. 요거는 민간의 저축이고, 요쪽은 정부의 저축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요놈 여기에다가 y 바 마이너스 t 바를 빼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구나. 정보가 여기 나와 있구나. 800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40만 남겠죠, 그죠? 제가 좀 더하기 빼기에 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민간의 저축은 40알이 되는구나. 그럼 t-g는 얼마인가? 처음에 t-g는 얼마였어요? 네, 정부 저축은 50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200 마이너스 10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0알은 150이니까 원래 이자율은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지출이 변하였다. 150에서 200으로 변화했다. 정부 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변했다. 어라? 정부 저축은 0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빨간 걸로 40알 플러스 0은 200 빼기 10알이 된다. 그럼 50알은 200이 되니 변화한 이자율은 4가 된다. 1 커지죠? 아, 1% 상승하는구나. 1% 상승한다라는 거는 뭐 1번뿐이 없네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쪽을 보자고요. 투자를 보자. R이 하나 커질 때 앞에 마이너스 10이 있잖아요. 그죠? 예. 민간 투자는 실질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민간 투자는 10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결했고, 왜 뜨냐? 이건 왜
되냐? 예. 아래 이 거시경제 모형에서 균형 이자율을 한번 찾아보자. 자, 항상 우리는 익숙해야 됩니다. 항상 익숙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장 가서 이런 거를 볼 틈이 없어. 그렇지?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써봅니다. y는 20. 참 잘 나오면 멀었다. 20. 자, 소비지출 C 2 플러스, 저는 소수보다는 분수를 좋아합니다. 네, 20. 세금 얼마라고요? 10. 자, C까지 썼고요. 투자 썼고요. 네, 정부 지출 10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10 없어지고요. 맞죠? 여기 10 20. 결국 요거 찾는 거네, 그지? 요것이 0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2, 0.2. 예. 항상 이렇게 깔끔하면 오른쪽 왼쪽 아주 싹싹 없어지게 문제를 냅니다. 어차피 우리 뭐 수학 시험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시험 보러 가는 거니까. 다음은 언어 개방 경제의 국민 계정 항등식에 관한 자료이다. 그렇겠지. 자, 그런데 소비와 정부 지출은 각각 총 생산의 35%를, 이게 좀 기존의 문제와 좀 다르네. 민간 저축과 투자는 각각 총 생산의 20이다. 잠깐만,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개방 경제라고 했으니까 Y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대부자금 시장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써주자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자. 소비 지출과 정부 지출은 총 생산의 35니까 C는 100분의 35Y가 되고, 투자는 100분의 20Y가 되고, 정부 지출 역시 100분의 35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NX 35, 90, 70, 20이면 90이죠. 그럼 나머지 10%는 수출이네.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여기다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익숙하게 되면 그냥 여기다 그냥 100분의 10y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넘기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넘겼지? 이걸 가지고서 y 빼기 c 빼기 t 플러스 t 마이너스 g 그리고 i 플러스 nx로 했는데, 이걸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걸 그냥 보면서 넘기자고. 네. 그럼 y는 c 넘어오면 100분의 35y. 그 다음에 뭐 넘어와야 돼요? t. 모르지 뭐. t. 모르지 뭐. 문제가 뭐야, 문제가. 조세 수입을 찾으라고 하는데 저게 벌써 숫자가 나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지출 100분의 35가 넘어왔고, 네. 여기 20하고 10이니까 여기는 이제 100분의 30y라고 이제 써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넘겼더니 민간 저축이 총 생산의 20이래. 아하, 문제 다 풀렸구나. 여기가 100분의 20y고, 이쪽은 써놓고 100분의 30y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0y가 돼야 되지. 여기 35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0분의 45, 45%가 됩니다.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 거시 경제 균형은 다음 모형으로 설명된다. 예. 그냥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뭐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또 우리 친절하게 또 알려주고 있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총 생산이 잠재 총 생산보다 높아 총 생산 갭이 200.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야 하는 균형인 것보다 200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 이자율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저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소비도 줄여야 되고 투자도 줄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자율을 얼마나 인상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그냥 여기 2천 있고 여기 2천 있으니까 4천 중에서 200으로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응? 항상 우리들에게 응? 함정을 하나씩 준다고요. 자, 저랑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걸 할 때 숫자를 다 넣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보느냐면 y는 다른 거 다 쓸 필요 없어. 0.8y라는 것이 있고 뒤에 2000r이라는 게 있어요. i도 쓸 때 500 따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균형만 변화시키는 그 크기만 살필 거니까 마이너스 2000r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없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었던 거지. 이자율이 하나 올라가면 소비 지출은 2천 준다. 투자에서 이자율이 하나 올라가면 투자 지출은 2천이 감소한다. 그래서 그러면 200을 줄이려면 4천 중에 얼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바로 요 놈 때문에 그래요. 자, 앞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0.2y 마이너스 4000r이 되는 겁니다. 0.2라는 건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만이 되는 거고요. 도대체 이자율을 얼마나 올려야지 200으로 감소하느냐? 네. 동그라미 2개 없어지면 되잖아요. 동그라미 2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원리만 알면 깔끔하게 주는 문제들은 더하기 빼기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은 산수가 아니에요.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일단 고전학파는 실물과 화폐를 구분해야 돼. 그리고 화폐는 실물에 영향을 못 줘요. 하지만 실물은 화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그것을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실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노동시장,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만들어내면 만들어낸 것 안에서 팔린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그리고 실질 GDP, 실질 GDP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 어떻게 쪼개져 가는지 세이의 법칙.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세이의 법칙, 고전학파, 수요 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시키는 거구나. 요 뒤에 말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케인즈 쪽이에요. 물가와 임금 등 가격 변수는 완전히 신축적이구나. 그리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달성하는구나.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실질 임금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동 생산,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개 생산만큼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5번을 한번 보자. 통화 공급이 증가하여 물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 자, 이 이야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화폐에 충격을 주게 되면 실물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죠. 고전학자들은 실물은 화폐에 영향을 주지만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하는 소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된 지출, 계획된 소비 지출, 계획된 투자 지출, 그렇죠? 계획된 정부 지출. 케인즈에 의하면 소비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현재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다. 독립 투자 수요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평균 소비 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다. Y분의 C. 맞죠? 그럼 2번은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고전학파는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투자의 이자율 탈승이 크다라고 했고, 자, 근데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유발 투자죠. 네, 고전학파들은 유발 투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축 효과. 구축 효과는 뭐였어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의 투자를 줄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 항상 대부자금 시장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저축이다. 우상향. 투자다. 대부자금의 수요다. 이렇게요. 예.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보자. 확장적 재정 정책은 뭐라고요? 요거. 정부 저축을 감소시켜 국민 저축을 감소시키게 되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만들게 되니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죠. 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투자가 줄어들고요. 민간의 저축이 요만큼 늘어나는데 이것은 민간의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이만큼 증가하였으면 민간의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을 완전히 시장으로 내쫓는 거라고 했죠. 그것을 구축 효과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럼 기억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확장적 재정 지출 정책이 경기 부양에 실효성이 있을 때 발견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만큼 소비와 투자 지출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의 소비 지출과 민간의 투자 지출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돼가지고 생산과 소득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여기는 잘못됐고요. 기억은 잘못됐다. 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질수록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완만하게 그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어이구 이만큼 확 줄어들게 되네. 따라서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투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구축 효과의 크기는 증가한다. 이건 옳은 표현이고요. 고전학파는 재정 지출의 확대가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했죠. 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고전학파가 경제 모형에서 생산 함수가 있고 이건 원론 수준에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원론 수준을 뛰어넘는다면 노동 시장이 있고 실질 임금입니다. 실질 임금. 그럼 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바로 MPL, 노동의 한계 생산으로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 함수는 우상향하게 주어져 있지요. 그랬을 때 균형 실질 임금이 되는 거고 균형 고용량이 되는 거예요. 균형 고용량이 되는 거지. 균형 고용량. 이놈이 어떻게 해요? 생산 활동에 들어가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그러면서 고전학자들은 이게 소비 지출로 가고 투자 지출로 가고 정부 지출로 간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설계가 되었으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MPL을 한번 구해보자. 요거 L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50이 아니라 2분의 1이 내려오니까 25 곱하기 L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밑에다 쓰고 루트 L 이러면 되겠죠. 자, 노동 공급 함수가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실질 임금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다 루트 L 이렇게요. 그럼 L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죠. 네, 잘했습니다. 그럼 L이 25를 찾았으니 여기다 쏙 넣어보자. 50 루트 25니까 5가 빠져나와서 250이 된다. 요것도 맞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노동의 균형량이 25라고 나와 있으니, 그렇지? 아까 노동 수요가 있었고 노동 공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높이
실질임금을 찾는 것은 아무 쪽에다 넣어줘도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저는 그냥 여기다 넣어줄랍니다. 네. 이 노동 공곡선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맞죠? 25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5. 실질임금은 5가 되는 거야. 또는 아까처럼 25에다가 루트 25 이렇게요. 이래도 역시 5가 되는 거죠. 실질임금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균형에서는 수요에다 넣든지 공급에다 넣든지 다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판단하라고 하냐면 P분의 W가 실질임금 5가 돼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P를 알든지 W를 알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알아야지 문제가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화폐수량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화폐수량설은 통화량, 화폐유통속도, 물가,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 문제에서는 대문자 Y로 있지만 저는 실질을 항상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M 통화량은 100이고 화폐 유통속도는 10이니까 이쪽은 MV는 1000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앞서서 구했잖아요. 250이라는 실질 GDP를 구했습니다. 그럼 물가 수준은 얼마가 돼야 될까? 물가 수준은 4가 되면 되는 건가요? 4. 아, 여기가 4구나. 그럼 명목임금은 20이 되는구나. 아, 여기 틀렸구나. 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거 안 풀어도 되지 뭐. 25가 맞죠? 한번 넣어보고. 응? 나오네? 이 두 개는 틀릴 수가 없잖아. 맞죠? 응. 거기다가 아하. 그러면 실질임금이 5라는 게 나왔으니까 물가가 4면 명목임금은 20이 돼야 돼. 맞죠? 근데 만약에 명목임금이 40이면 물가는 8이 되어야 돼. 결국 이 문제는 그렇죠. 결국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놈? 둘 중에서 하나 틀린 거구만. 그렇죠.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MV는 PY만 찾으면 되는 거야. 예. MV는 PY에서 P는 4가 되니까 어떻게 돼? 아, 얘는 틀렸구나.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보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00은 60이다. 1200분의 60이다. 이렇게 동그라미씩 없애고요. 이렇게 20분의 1 0.05 2분의 1은 0.5니까 20분의 1은 0.05 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 정부가 투자 유인 증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투자를 유인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투자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죠. 예. 대부자금의 수요는 투자지, 그지? 예. 수요. 저축 유인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야?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대부자금의 저축은 뭐가 되는 거야?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벌써 뭐 1번이 답일 수밖에 없겠네.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 지출이 증가되는 거지. T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정부 저축 감소에 따른 국민 저축이 감소하는 거지.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